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주 그리고 고환율 2024 총결산 올해도 조선 기자재 기대. 자, 그러니까 조선주의 흐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볼 산업이 바로 조선인데요. K조선의 저력, 지난해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주가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 신고가 랠리로 증명을 해낸 바가 있습니다. 조선주들과 기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주가 흐름도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수주는 당연하게 좋은 이야기겠고 고환율 이야기도 메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환율도 실적의 한 몫을 한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 포함해서 연구원님, 지난해 2024년 그 조선주 총결산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준비한 차트에서 이제 연간 수주량 그림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막대기가 2024년에 연간으로 저희가 수주를 한 양입니다. 6,500만 CGT 이상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어떠한 시점과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21년 수주량이 그렇게 적은 수주량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 수주가 나온 양을 보고 21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3년 수주보다 오히려 2024년에서 더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주 기록의 해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가 좋을 때 주가적인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조선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뭔가 조선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수주 업황 자체가 되게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21년 여름 이후로 꾸준하게 올랐던 선가의 그 상승세는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6.1%의 선가 상승이 있었고 수주량 또한 그에 못지않은 좋은 기록한 해가 2024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요 국가별로 수주량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24년에 저희가 실적이 좋은, 수주에서의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은 사실 한국에 대한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2024년 중국의 수주량이 굉장히 높았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주황색 막대기는 실제로 조선업체들이 만드는 양이고 파란색 막대기가 저희가 실제로 수주를 한 양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24년 기록을 보시면 거의 수주에서 만들어낸 선박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수주를 기록을 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옆에 지금 일본이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한국 차트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3년과 24년에 수주량 정도 수준의 그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과 새롭게 받는 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24년이 되면서는 수주 잔고가 아주 계속 3년 반치 정도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은 작년 하반기, 24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제 수주량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높이면서 지금 4년치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거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사실 24년에 대한 수주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은 중국이 많이 이끌었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한국의 업체들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수주를 잘 지켜내는 해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중국이 조선주의 시세를 생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2024년도 조선주의 MVP를 뽑아본다면 어떤 종목 꼽아볼 수 있을까요? 주가 상승률로 치면 아마 HD현대중공업이 꼽힐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HD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저희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조선업체들이 비슷하게 이제 배를 만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상선도 만들고 저희가 그 방산 쪽에 해당하는 군함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내부에 선박용 엔진 사업 부분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T 현대그룹 내에서 저희가 조선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한 회사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24년에 저희가 조선업에다가 이렇게 밸류를 투여를 했었던 방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박용 엔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겹쳐지면서 지금 이 상장되어 있는 조선 업체들 중에서 누구보다 비싼 상황인데 그 상황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2024년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장 대비 괜찮았다 정도가 아니네요. 이 조선업 역대 연간 발주량을 체크만 해봐도 소위 역대급의 수준을 기록한 해였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지난 한 해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올해도 이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미국이나 또 캐나다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또 인도까지 해서 러브콜이 계속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이 주요 국가에서 다들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24년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25년에 수주를 받을 부분이 그래도 조금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기존의 선박 시장에서 아주 발주에 있어서는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 국가들이 한국의 조선 업체에게 러브콜을 보낸 상황입니다. 연말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그 통화에서 처음 언급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한 이틀 전에도 이제 우리가 군함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외부의 협력 국가를 통해서 이제 달성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또 재차 구체화시키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는 저희가 이제 이 무역 시장에 있어서는 제2의 약간 중국 같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가 만들어낸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인도에 있는 해운사들이 운송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외국에 있는 해운사들이 그 부분을 운송해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도 해운도 육성을 해서 무역에 내가 자체적인 선박을 투입을 해서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 두 군데가 만약에 한국의 조선 업체에게 이제 꾸준하게 지금 계획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5에서 10년 사이에 이러한 발주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조선 업체들은 기존의 아시아권에 있는 그리고 유럽에 있는 해운사들을 향해서 영업을 하던 거에서 큰 덩어리의 이제 주력 고객이 또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투기적 발주의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발주를 할 수 있는 이제 고객사가 얹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Ships for America Act, 그러니까 이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저 영향이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 같은 경우도 그 평소에 그냥 무역에 투입이 되던 민간 상선이 전시에는 그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도 이제 그러한 상선이 있고, 그러니까 저 선박에 대한 법은 실질적으로 그 군함과 관련된 게 아니라 민간 해운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들 중에서 이제 뭔가의 원료를 이렇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전략적인 상선인데 예. 미국이 내부적으로 해운사가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 실제로 이런 민간 상선을 만드는 조성 역량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24년 1월 기준으로 조회를 해본 바로는 이 전략 상선이 한 180여 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존스 액트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쓰는 배들은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그 네네. 규정에 잘 부합하는 게 한 90여 척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배들이 언제 지금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보면 이제 2020년 이후에는 그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 전략 상선 안에 들어있는 배들이 별로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네. 저희가 이제 한창 조선이 화랑일 때 인도가 되었던 선박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앞으로도 요 배들도 이제 내용 연수가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아니면은
뭔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량을 채우지 못해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함뿐만 아니라 일반 네. 상선도 필요로 한데 한국이 워낙 상선을 많이 만들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혜를 볼 중국 것이다. 외 조선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라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수혜가 아무래도 좀 명확하다라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 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의 그 해상 물동량 이쪽도 상당히 큰 성장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예.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해서 이제 안에서 정유 공장을 돌려가지고 케미칼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정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송을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거에서의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인도의 상선대를 한 1,500척 정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가져온 표에 의하면 한 2,200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이 세부 카테고리를 잘 보시면 이 안에 터그보트라고 하는 게 무려 거의 500척 가까이 있는데요. 네. 터그보트는 이 배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안에 이렇게 인접한 배들을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네네네. 때문에 실제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1,500척 정도밖에 안 되는 저거 상황입니다. 제외하고. 근데 앞으로 한 10년간 이거를 2,500척 정도로 좀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인도도 지금 내부에 그 조선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대형의 상선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기술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또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한국이나 일본 정도로 가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조선 업체들의 그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신조선가 이런 지표들도 있겠고요. 체크할 만한 것들은 상당히 많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구원님이 보시는 앞으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이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어찌 되었건 저희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수주가 지속적인 부분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니까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그 반영이 되려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24년에 조선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재평가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1년부터 차근차근 받았던 수주로 실적이 제대로 나온 건 24년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비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도 2분기에 좋게 나왔던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던 것도 일단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의 선박을 수주해서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적자호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됐던 그런 선박들에 대한 건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에 선가가 22% 오르고 22년에 선가가 5% 오르고 23년에 10% 오르고 작년에 6% 올랐거든요. 네. 그럼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뒤에 수주한 것들을 만들게 될 예정이니까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밑에 있는 빨간색 막대기가 저기 그 시기에 나왔던 발주량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저희가 분명히 단가가 더 높은 선박들을 만들게 될 텐데 그러면 작년에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조선업체들이 기록한 거에 대해서도 밸류를 많이 줬는데 올해 한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해줄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2024년에 확정된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모든 조선주들을 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영업이익률의 개선 폭과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 저희가 한 2년치 정도의 실적만 당겨온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이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5배, 6배로 보이는데 이게 네. 급격하게 3배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일단 투자에 있어서의 시기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잘 챙겨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올해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 가장 보셔야 되는 핵심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실적을 잘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전망과 함께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탑픽 종목들도 좀 꼽아주실까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25년의 시황 자체는 약간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조선업체들의 실적을 결정짓는 거에서 외부 변수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앞서서 처음에 시작할 때 환율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조선업체들은 뭐가 되었건 다 달러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매출을 실행할 당시에 얼마만큼의 포지션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만으로도 그냥 이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업체들마다 해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영향이 똑같지는 않지만요. 근데 지금 1,400원대의 이 환율을 과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체감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환율 효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때는 실적 개선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는 그 상반기 시점은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시기가 될 텐데 하반기가 되면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반기가 되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좋아지는 폭은 아무래도 조금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저희가 수주에 대한 부분,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양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거에 대한 거를 상반기에는 조금 회수해 볼까라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만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완성 조선업체들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번 4분기와 1분기 어닝 시즌 충분히 즐기십시오.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 중에서 뭐 굳이 선호하는 업체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HD 현대그룹이 가장 지금 영업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대장주로서의 역할은 무조건 HD 현대중공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지금까지 올라간 상승 여력 상승분이 조금 적어서 만약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누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체들보다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그 주가 베타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도 핵심 기자재를 납품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중국 조선 업체에게도 기자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보면 선박용 엔진 회사들의 주가가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일에 한화 엔진이 아시아에 있는 어떠한 고객사로부터 굉장히 큰 양의 수주를 받았는데요. 네, 6천억 원이었나요? 예,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나오션에서 수주를 하면 하나오션이라고 명시를 하고 삼성중공업이면 삼성중공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명시를 하지 않고 아시아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의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지만 회사는 절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예. 지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경쟁사에도 해당이 된다면 또 다른 경쟁사에 해당하는 결국에는 엔진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HD 현대마린 엔진에게도 이러한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낮은 업체가 나중에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재 탑픽으로는 HD 현대마린 엔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탑픽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 조선 기자재 탑픽은 HD 현대마린엔진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오늘 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조선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시작의 중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